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 뭘 이용합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 얘를 그래프를 이용하죠. y는 fx의 그래프에 이거의 x절편의 x좌표를 구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어떤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조건을 이 그래프의 x절편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뭔 내용인지 아시죠? 근의 2차 방정식이 주어주고서 근의 위치가 뭐 둘 다 1보다 크다, 뭐 둘 다 1보다 작다 해놓고서 뭐 미정계수 범위 구하는 걸 근의 분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뭐뭐뭐 조사합니까? 일반적으로 축의 위치나 판별식이나 함수값 이렇게 경계에서 함수값 이거 조사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할 거는 지수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의 근의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러한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때는 일단 a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이러한 2차 방정식으로 가지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요 식을 fx라고 할게요. 여기서 편의상 a는 1보다 크다고 할게요. 편의상. 그리고 이 식을 gt라고 할게요. gt.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서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을 바꿔서 해결할 거라고. 알겠어? 첫 번째로 만약에 이 2차 방정식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의 두 근을 요거부터 먼저 체크하자. 이거의 두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야. 이거의 두 근은 뭐야? 여기 t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a의 알파 제곱이 들어가야 돼. t자리에 a 알파 제곱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앞으로 할 거는 베이스는 뭐냐면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이거의 두 근은 a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라는 거야. 베이스가.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로 fx는 0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이거의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고. 오케이?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이 2차 방정식 두 근은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이니까 이거의 두 근을 어떻게 해줘야겠어? 곱해야겠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거의 두 근이 얘니까 얘네 둘을 곱하겠죠. a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을 곱할 건데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얘는 q가 되겠죠. 그럼 a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q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q가 되겠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란 얘기죠. 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요? 요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0보다 큰이겠죠. 왜냐면은 자 지수 a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1보다 크다고 했죠.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y는 ax제곱을 생각한다면 알파 베타는 임의의 실수야. 알파 베타가 임의의 실수면 뭐 알파 베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a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 갖고 있는 성질을 생각해봐. a 알파 제곱은 요놈의 y좌표고 a의 베타 제곱은 요놈의 y좌표잖아. 알파 베타는 그냥 임의의 실수라고. 그럼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어차피 뭐야? 이 a x 제곱의 치역에 존재하는 거니까 반드시 양의 실수잖아. 그지? 알파 베타가 실수다.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뭐다? 알파 베타가 실수다.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양의 실수다랑 동치관계라고 지금. 그치? 그럼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란 얘기야 이가.
그럼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수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GX는 0, GT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미정계수 PQ의 조건을 찾을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이 2차 방정식,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거라?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저 2차 함수 y는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하는 조건을 찾으면 되지. 그럼 0일대 함수 값이 양수, 축이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두 군이 모두 서로 다른 두 군이 모두 음수라고 할게요. 두 군이 모두 음수. 그럼 요거는 GT는 0이라는 방정식은 두 군이 모두 어떤 놈이어야 돼? 두 군이 모두 0과 1 사이를 이렇게 쓸게요. 0과 1.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야. 두 군이 모두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왠지 알겠지? 여기서 지금 두 군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라는 얘기고 알파 베타가 모두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그럼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1보다는 작을 거고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두 군이 모두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이거는 두 군은 어떤 놈이어야 돼? 이 방정식의 두 군은? 얘는 한 근은 0과 1 사이, 아니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0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그럼 알파 베타 중에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커야 돼. 그럼 한 근은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또 다른 한 근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한 근은 A 알파 제곱은 A의 베타 제곱은 각각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고. 한 근에 대한 A 알파 제곱은 0과 1 사이가 될 거고 A 베타 제곱은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한 근은 0과 1 사이, 한 근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한 근은 뭐 0과 1 사이가 되고 또 다른 한 근은 1보다 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조건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조건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겠죠. 다 어차피 그 모든 무수히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이 조건을 나는 이 2차 방정에서 조건으로 바꿀 거라고. 근데 그거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의 두군이 알파 베타면은 이거의 두군은 A 알파 제곱 A 베타 제곱이라는 거지. 그걸 베이스로 생각할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의 두군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것은 이거의 두군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것은 얘의 두군이 모두 어떤 놈이어야 되는 거야? 이거의 두군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것은 이거의 두군은 모두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크니까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알파 베타가 있다는 거야. 그럼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겠어? A보다 커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알겠어? 마찬가지로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러한 로그 방정식 있으면 우리는 치환해서 가겠죠. t제곱 마이너스 pt 더하기 q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치환할 거고요. 여기서도 편의상 a는 1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t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얘의 fx는 0에 두근의 곱을 물어봐. 여기서도 이제 베이스는 뭐냐?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이거의 두근은 뭐예요? 로그 a의 알파와 로그 a의 베타가 이거의 두근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두근의 곱을 물어봐.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물어봐. 그럼 나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얘하고 얘고 나는 이 두근을 더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더해버리는 거죠. 이거의 두근의 로그 a의 알파와 로그 a의 베타를 더하시면은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뭐예요? p가 되는 거죠. 어차피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더한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로그 a의 알파 베타가 p인 거고 알파 베타는 a의 p제곱이라는 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실 거고요. 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얘는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GT는 0이라는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응? 여기서는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뭐가 조건이 숨어 있냐면요. 어차피 이거의 두 근이 모두 실수라고 했죠. 그러면 x는 어차피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큰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조건이 숨어요. 그냥 두 실근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실제로는 두 양의 실근인 거지. 알겠어?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미치 1보다 큰 로그 함수의 그래프죠. 미치 1보다 큰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알파 베타가 모두 양의 실수란 얘기야. 그죠? 근데 로그 함수는 양의 실수를 실수 전체에 대응시키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오케이? 그럼 로그 알파, 로그 A 알파하고 로그 A 베타는 어떤 놈들이겠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수겠지. 그쵸? 그냥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겠지. 그냥 알파 베타가 양의 실수면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그냥 실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방정식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이 GT는 0이라는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음수겠지.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작다고 한 거니까 1을 기해서 알파 베타가 모두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 로그 A 알파하고 로그 A 베타는 모두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두 근이 모두 A보다 크다. 이거는 무슨 얘기야? 이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겠죠. 그렇죠? 여기서 A를 기준으로 해서 A일 때 로그 A에 A가 1 나오니까 여기가 1이니까 알파 베타가 모두 여기 있다면은 로그 A 알파와 로그 A 베타는 요놈의 Y좌표인데 그건 모두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으로 미정계수 PQ에 대한 조건을 찾을 거라고요. 가능하겠죠. 어떤 조건이 나오든 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지수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하고의 어떤 관계 또는 로그 방정식과 지수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어떤 관계에 대해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수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x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fx랑 관련된 어떤 부등식을 봤을 때 이 x제곱을 치환해서 갈 거예요. 일단 gt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은 일단은 자,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내가 gt에 대한 조건을 바꿔야 되잖아요. gt에 대한 조건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gt에 대한 조건을 바꾸면 여기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에 의존하는 거야? t가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x가 실수다라는 것은 t가 양의 실수다라는 건 어차피 동치관계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랑 같은 내용이겠죠. 그죠? 얘는 바꾸시면은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gt가 0보다 크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양수 t에 대해서만 gt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요. 양수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양수 t에 대해서 이 gt가 항상 0보다 크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양수 t에 대해서 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할 때는 우리는 그래프를 활용하죠. 그죠?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건데 자, 0보다 큰 쪽에서 양수 t에 대해서만 gt가 0보다 크면 됩니다. 자, 얘를 t축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는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을 할 거거든.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할 거거든. 근데 얘는 축이 지금 어디야? 축이 2분의 a잖아. 축이 2분의 a가 만약에 이 0보다 큰 쪽 a 기준으로 해서 0보다 만약에 왼쪽 편에 있으면은 그래프 개형이 이 0보다 큰 쪽만 봤을 때는 뭐가 되냐면 증가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디서만 생각하면 돼? 이 0에서의 함수값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얘가 0보다 크면은 당연히 0보다 클 때도 커지겠지. 증가함수니까. 얘가 0일 때는 0일 때 함수값이 0일 때는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면 어차피 0보다 클 때 양의 실수 t에 대해서만 양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점을 지나도 어차피 0보다 클 때는 양수하는 게 보장이 되니까 0일 때의 함수값이 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만약에 축이 2분의 a인데 2분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a가 0 이하일 때는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고? 여기다 0일 때의 함수값 G0은 뭐 나오냐? 0 대입하시면은 2a-3 나오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뭐 나옵니까? 2분의 3 이상 나오죠. 하지만 이걸 가정하고 풀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동시에 만족한 a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2분의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축이 이쪽 편에 있는데 축이 이쪽 편에 있으면은 0보다 큰 쪽에서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개형이 그려지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항상 0보다 큰 양의 실수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뭐랑 동치관계예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뭐랑 또 동치관계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랑 동치관계니까 난 판별식 가지고 식을 세우겠지. 맞아? 그래서 이때는 이거일 때, 즉 a가 0보다 클 때는 판별식 d가 뭐 나오냐? a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10이 나오죠. 이거 판별식. 맞아요? 얘가 0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요거 인수분해가 a-6, a-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a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했더니만 이렇게 나왔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얘가 되겠네. 그러면 이게
원하는 A 값의 범위게 되겠죠. 그죠? 뭐 어쨌든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2차 함수 공부할 때 했던 거고, 그죠? 2차 함수 할 때 공부했던 거고, 일단은 이러한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내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바꿔보자잉. 자, 얘도 바꿔볼까? 얘는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라는 것은 지금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거니까 t가 어떤 놈이야?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까 그냥?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겠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풀 때 어떻게 가?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겠지. 그지? 그거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앞에 수학 상하 하면서 여러 번 했었던 내용이니까 바꾸기만 해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fx를 이렇게 잡고 gt를 이렇게 잡을게요. 어차피 이거에 관한 어떤 부등식은 취환해서 이렇게 풀 거니까. 자, 만약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fx 항상 0보다 크다. gt에 대한 얘기를 바꾸면 모든 실수죠. 여기서는 모든 실수라고 썼지만 실제로 얘는 진수 조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양의 실수 x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t가 뭐랑 똑같아? 로그 2x랑 똑같기 때문에 양수 x에 대해서 이 t 값은 로그 2x 값은 항상 그냥 실수죠. 그냥 실수 전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g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1 이상 이하인 x에 대하여 fx가 항상 0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얘는 마찬가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얘가 어차피 x가 1 이상 이하면 t는 0에서 2까지잖아. 그지? 0 이상 이하인 0에서 1 이하인 t에 대하여 gt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꾸어서
또 마찬가지로 이거 2차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풀면 되겠죠. 조건. 계산 생략할게요. 방학 때 그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지수로그 함수랑 관련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은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동영상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문제 푸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할게요. 자, 얘가 서로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치환해서 가겠죠. 이 지수방정식에서 3의 x제곱을 만약에 내가 t라고 쳐나면 주어진 방정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수방정식이 서로 단 두 개의 식을 갖도록 하는 그 조건을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t가 3의 x제곱과 같은 거니까 x가 서로 단 두 개의 실수다라고 하는 것은 t가 어떤 놈이다? t가 서로 단 두 양의 실수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A 값의 범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단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A 값의 범위를 구할 때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생각하겠죠. 그죠? 편의상 t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단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라는 놈의 x절편이 0보다 큰 쪽에서 두 개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a의 조건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일단 축이 고정되어 있네요. 축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3이죠. 그러면은 2분의 3을 축으로 하는 어떠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얘가 x절편이 다 0보다 큰 쪽에서 두 개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도록 하는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이 뭐뭐 필요합니까? 첫 번째, 여기서 경계는 어떤 거예요? 0이죠, 0. 0보다 큰 쪽에서 두 개가 생긴 거니까 이 0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야 되는데 0을 대입하시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a 나오죠. 그게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a는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의 위치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죠. 축의 위치는 2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판단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생각하시면 되겠죠. 판별식은 뭐 나옵니까? 9 플러스 4이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단 두 개의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0까지 나와서 m 더하기 n 값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자 2번 봅시다. 2번도 마찬가지죠. 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똑같이 풀면 되겠죠. 이 x제곱을 이제 t라고 쳐납니다. 그럼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3-2a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요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2차 방정식이 어떠한 두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서로 한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 미정계수 A 값의 범위를 구할 때 우리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얘가 서로 한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에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축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조건은 자, 첫 번째 경계가 지금 여기서 0이죠. 0에서의 함수값 3-2a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마이너스 a인데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a는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서로 한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은 일단 0보다 커야 되겠죠? 4분의 1을 쓸까요? 얘는 뭐 나옵니까? a제곱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1보다 크던지 또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던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정리하시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까? 수직선에 나타내 볼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2분의 3보다 a 값은 작아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은 1보다 크던지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여기 부분이겠네요.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주어진 조건의 a의 범위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은 같은 거니까 직접 풀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4번 봅시다. 4번은 이 지수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여기서 두근은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두근은 같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두근이 모두 양수래. 자,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가겠죠.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t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건데, 자, 이거의 근에 대한 조건을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을 바꿔봅시다. 두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x는 어떤 놈이, 여기서 t 값은 어떤 놈이어야 돼요? x가 양수니까 t 값은 1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3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죠? x값이 0보다 커요. 그러면 그때의 t값 3의 알파제곱은 어떤 놈이에요? 1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두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것은 얘의 두근은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미정계수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도록 조건을 찾으시면 먼저 1에서의 함수값 조사해야 되겠죠? 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여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축은 지금 뭐예요? a-3이잖아요. 축의 방정식이. a-3은 1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두근이에요. 서로 다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중근을 가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은 1에서의 함수값 1 대입하시면 뭐 나옵니까? 1-2 a-3 플러스 a-1 나오고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나오겠네요. 그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a는 6보다 작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의 위치 a-3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a는 3보다 크다라는 조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별식 뭐예요? 4분의 d 쓰시면 a-3의 제곱 마이너스 a-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정리해볼까요? a제곱에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a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10이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a-2에 a-5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5 이상이거나 또는 a는 2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세 개 다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뭐 나오겠어요? 정리하시면 a는 5 이상 6 미만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비슷한 유형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은 자, 요 지수 방정식의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얘는 한근은 양근, 한근은 음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얘가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이 어떠한 음근을 갖는 거냐라고 해석을 해보면 뭡니까? 한근은 0과 1 사이, 한근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이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x값이 지금 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얘가 만약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을 생각하시면은 a 알파 제곱은 0과 1 사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a의 베타 제곱은 1보다 큰 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의 이 지수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이 지수 방정식의 두근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어떠한 근을 갖는다? 한 근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고 또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로 바꾼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 미정계수의 범위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다행히도 축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네요. 축의 위치는 x는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축의 위치가 2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자, 한근은 0과 1 사이, 한근은 1보다 커야 돼요. 자, 축이 어딨냐? 축이 2에 있어요. 한근은 0과 1 사이, 한근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축이 여기 있는데 일단 0과 1 사이에서 한번 만나야 되는데 0과 1 사이에서 한번 만나버리면 나머지 한 점은 이쪽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0과 1 사이에서 한번 만나기만 하면은 나머지 한 근은 자연스럽게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0과 1 사이에서 한번 만나도록 하는 그러한 a값의 범위만 구하시면 되겠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0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0 대입하시면 a 나오는데 걔가 0보다 커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1 대입하시면 뭐 나옵니까? a-3 나오죠? 걔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이 나오겠네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는 뭐예요? 1 또는 2. 따라서 3이 되겠네요. 됐죠? 자, 8번 봅시다. x에 대한 지수 방정식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그 실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과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얘는 4의 a제곱 곱하기 t제곱에 마이너스 2의 b제곱 곱하기 t 플러스 2의 2a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는 과연 어떤 근을 가져야 되는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 그럼 얘는 양의 실근이 오직 하나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뭐 알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t값은 2의 알파 제곱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알파 제곱은 이제 실수니까, 양의 실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양의 실수가 오직 하나가 돼야 되겠죠. 얘가 만약에 이런 상황도 생각해. 양의 실근이 오직 하나가 나온다는 것은 자, 만약에 이제 근이 한 근은 1, 한 근은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걸 풀었더니 자, t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2의 x제곱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때는 이제 실근이 안 나오고 이때의 실근 0 하나 나오니까 얘가 실근을 오직 하나 갖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양의 실근을 오직 하나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한 근은 양근, 한 근은 음근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중근을 가져가지고 t는 1이다 라는 중근 하나만 가져버리면 그때 x 하나만 나오겠죠. 어쨌든 상황이 양의 실근이 오직 양의 실근을 오직 하나만 갖도록 하는 그런 a, b에 대한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4의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의 b제곱 x 플러스 2의 2a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시면은요. 자, 얘는 양수입니다. 4a 제곱 양수고요. 얘 y절편 생각하시면 y절편 양수죠. 그럼 요 y절편 양수고 축의 방정식은 뭐예요? 축의 방정식은 2 곱하기 4의 a제곱분의 2의 b제곱이기 때문에 축은 어디에 있어? 0보다 큰 쪽에 있죠. 그러면 여기 y절편 양수고 축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의 실근이 오직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했거든? 그럼 그래프 개형은 이런 개형인데 x축하고 한 번만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럼 조건은 뭐겠어요? 이놈의 판별식은 0 나와야 되겠죠. 2의 b의 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4 곱하기 4의 a제곱 2의 2a 더하기 2제곱은 0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정리하시면 2의 b의 2의 2b제곱 나오고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2의 2a 제곱, 얘는 2의 제곱, 그러면 얘는 2의 뭐예요? 4a 더하기 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2b는 뭐가 된다? 4a 플러스 4가 된다. 따라서 b는 뭐다? 2a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대입을 해보시면 4의 a제곱 t제곱 마이너스 2의 2a 더하기 2 곱하기 t 플러스 2의 2a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양변에 4의 a제곱 나누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따라서 t는 2라는 중군 하나만 나오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2의 x제곱이 t니까 얘가 2가 나온다. 따라서 x는 뭐다? 1이라는 실근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방학 때도 풀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그때 y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t라는 직선의 그래프하고 교점의 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를 생긴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그래프를 이용했죠. 그럼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었냐면 먼저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의 함수를 더한 그래프를 그렸죠. 그러면 여기서는 둘 다 1이니까 더하시면 2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요놈하고 요놈하고 더하면 여기서 살짝 올라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점들을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그려져 나갔습니다. 약간 뭐 2차 함수 그래프 비슷하게 나갔었죠. 여기는 0,2고요. 자, 그러면 얘하고 y는 t라는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시면 되겠죠. y는 t라는 놈하고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시면 첫 번째, 만약에 t가 2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 2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t가 2면은 교점은 1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2보다 작아버리면 교점은 0개 나오겠죠.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의 a 값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앞에서처럼 얘를 치환해서 가겠죠.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해서 가겠습니다.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를 만약에 t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럼 주어진 방정식은 뭐예요? 얘는 t제곱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t제곱에 플러스 2a t에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혹시라도 이렇게 미정계수를 포함한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혹시라도 인수분해가 되나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방정식 이 실근 t값을 구했더니 t값이 만약에 2 또는 3 나왔어요. 그럼 t가 2가 되도록 하는 x값은 몇 개죠? 1개죠. 여기서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쳐놓은 거잖아 지금. 여기서 만약에 t값이 2면은 여기서 x값은 t가 2일 때 요걸 만족하는 x값은 여기서 1개라는 거 확인했고 t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은 요걸 만족하는 x값은 2개다. 그래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근이 만약에 2 또는 3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인 거예요? 3개인 거죠. 그죠?
그럼 서로 단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잘 생각해 보자고. 얘가 서로 단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뭐 3 또는 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는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없었잖아요. 여기서 확인한 거. 그죠? 맞죠? 3일 때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은 2개 나오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서로 단 두 개의 식을 가지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2보다 큰 근 하나하고 2보다 작은 근 하나 나와야 되겠죠. 이 2차 방정식이. 그죠?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는 2보다 큰 근, 하나는 2보다 작은 근 이렇게 나는 거니까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a 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뭐만 확인하면 돼? 2일 때의 함수값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이 대입하시면 4 플러스 4a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가 0보다 작다. 그럼 따라서 a는 뭐예요? 뭐 나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나?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거 가지고 서로 단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서로 단 3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한 근은 2, 한 근은 2보다 큰 근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맞아요? 만약에 실근을 하나 갖는다라고 한다면 한 근은 2, 한 근은 2보다 작은 근 뭐 이렇게 가져야겠죠. 자, 비슷한 문제죠.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얘를 잘 보시면 요거는 이제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시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치환해서 가겠죠. 그죠?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t값이 2다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 한 개. t가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은 2개. t가 2보다 작다고 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없죠.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 그럼 얘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되죠?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t값이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어떠한 놈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 방정식이 2 이상의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져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2 이상의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도록 하는 그러한 k값의 범위를 구할 때 우리가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축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네요. 1로. 그죠? 그럼 2보다 큰 2 이상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 2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2 이상의 실근을 가지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서 만나야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건을 찾을 때는 어떤 것만 확인하면 돼? 2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2를 대입하시면 뭐 나와요?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k는 2 이하다 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L 치환해서 가겠죠. t라고. 그러면 자,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면 주어진 방정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kt에 플러스 6 마이너스 2, 4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럼 얘는 2 이상의 실근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걸 t값이 만약에 3이다 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인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t값이 3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2개가 나올 거잖아. 그지? 얘가 만약에 2다 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1개 나올 거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다 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이 2차 방정식이 2 이상의 실근을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럼 2 이상의 실근을 안 가지려면 과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축의 위치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는데 다행히도 y절편이 4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2 이상의 실근을 가지면 안 되거든. 2 이상의 실근을 안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지금 y절편이 지금 4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이 만약에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만날 수가 있겠어요? 축이 여기 있어. 근데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0보다 큰 쪽에서 반드시 양의 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2보다 큰 쪽에서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의 축의 위치가 지금 2분의 k인데 2분의 k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2 이상의 실근을 갖지 않으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겠죠. 즉 일단은 k가 0 이하인 경우는 오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이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로 나눌 거예요. 축이 여기 있을 때는 일단은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아버리면 여기서 무조건 한 번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이상의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축이 여기 있을 때는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축이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상황이 다르죠.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케이스를 좀 나눌게요. 이거의 축의 방정식이 2분의 k였습니다. 2분의 k가 이제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즉 k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는 어떤 조건을 하면 되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2일 때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인데 걔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만족하면 되고요. 그럼 k는 4보다 작다라는 조건 만족하면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얘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2분의 k가 2 이상일 때, 즉 k가 이제 4 이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판별식 d를 구하시면 판별식 d는 뭐 나와요? k제곱에 마이너스 16 나오겠죠. 그죠? k제곱 마이너스 16. 걔가 0보다 작아야겠죠. 따라서 k제곱은 16보다 작아야 되고, 그죠? 따라서 k는 4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는데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불가능하네. 따라서 정리하시면 얘하고의 합집합을 구하시면 되겠죠. 즉 k값은 4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여기서는 로그 x를 t라고 쳐내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로그 x를 t라고 쳐내시면 t 플러스 로그 2에 t 플러스 로그 8 은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정리하시면은 t의 제곱에 플러스 얘 더하기 얘
로그 16 곱하기 t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8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방정식이 서로 한 두 개의 식을 갖는다. 일단은 지금 진수 부분에 x가 있기 때문에 x가 서로 한 두 개의 x가 이걸 만족한 서로 한 두 실수 x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의 실수 x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x는 치역이 어떻게 돼요? 실수 전체가 되는 거니까 x가 양의 실수다라는 것은 t가 그냥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서로 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서로 한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고, 얘가 양의 실근을 서로 한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 방정식이 그냥 실근을 두 개 갖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실근을 두 개 갖도록 하는 조건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2차 방정식 실근을 두 개 갖는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도 필요 없겠죠. 판별식만 쓰시면 돼요. 판별식 D는 얘는 로그 4의 제곱이니까 얘는 2 로그 4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럼 4분의 D 쓰시면은 얘는 로그 4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8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2로그입니다. 2로그 2, 2로그 2, 2로그 2의 제곱. 그럼 얘는 4 곱하기 로그 2의 제곱이고요. 얘는 뭐예요? 3로그 2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로그 2의 제곱이니까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정리하시면은 요거 이항하시면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k 플러스 로그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인수로 낼 겁니다. 로그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로그 k는 로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뭐 나옵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얼마 나와요? 1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문제가 나오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마찬가지겠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자, 2의 x제곱을 만약에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는 2차 부등식이 되는데, 자, x가 실수다라는 것은 t가 양의 실수다라는 거랑 어차피 동치관계니까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얘가 0보다 큰 쪽에 항상 양수가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축의 위치가 x는 3으로 정해져 있죠. 그죠?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항상 양수가 되려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네. 그럼 조건은 뭐가 되겠어? 판별식 D가 9-a 플러스 3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겠죠. 따라서 A는 1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기 위한 실수 A의 최대값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3의 x제곱을 만약에 내가 t라고 쳐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얘가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거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9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보다 큰 쪽에서 얘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얘는
0,9를 반드시 일합니다. y절편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0보다 큰 쪽에서 양수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축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축의 위치가 지금 x는 a인데 a가 0보다 작을 때하고 0보다 클 때하고 좀 나눠야겠죠. a가 만약에 0 이하라고 한다면 0보다 큰 쪽에서 얘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죠? 그러면 0,9를 반드시 지나기 때문에 증가함수는 x축하고 만날 수가 없겠죠.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축의 위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일 때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0 이하일 때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한다면은 축이 여기 생기는 거죠. 축이 여기. 그지? 그러면 0보다 큰 쪽 여기서 항상 양수여야 돼.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이것은 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하야 되겠죠. 그죠? 0 이상이니까 x축하고 만나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따라서 판별식 d를 구해보시면은 뭐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얘가 0 이하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하고 그죠? 얘하고 합집합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따라서 a는 어떤 놈이야? 3 이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a의 최대값은 그래서 3이 나옵니다. 됐죠? 자, 18번 봅시다. 자, 18번 봅시다. 여기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쳐나겠죠? 그죠? 정리하시면 얘는 a, t는 뭐예요? 3 곱하기 t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x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t에 대한 조건을 바꿔야 되겠죠. 2차 부등식에서 t의 범위가 어떤 놈이다 라는 얘기예요. 3의 t가 3의 마이너스 3제곱 이상 3의 세제곱 이하 이런 얘기겠죠. 여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나요? 그죠? 그럼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인데 요놈의 y좌표를 구해보시면 3의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요놈의 y좌표를 구해보시면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때 y값을 보시면 되겠죠. t값은. 그죠? 그러면 t값은 3의 마이너스 3제곱부터 3의 세제곱까지겠죠. 즉 27분의 1부터 27분까지 되겠죠. 범위가.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이걸 넘기시면 3t제곱 마이너스 at가 항상 0 이상이면 되고요. 우리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0,0을 지나죠? 그럼 0,0을 지나는 어떠한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3의 마이너스 3제곱, 27분의 1은 뭐 여기 있다고 하고요. 27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는 x축보다 위쪽, 0이거나 x축 위쪽에 생기도록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근데 얘는 0,0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거의 x절편은 이거의 x절편은 이제 3분의 a하고 0이니까 3분의 a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당연히 이 범위 내에서는 0 이상이라는 조건이 만족하겠죠. 그죠? 그럼 3분의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3분의 a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3분의 a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3분의 a가 어디 있어야 돼? 27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도록 하면 되겠지. 따라서 a는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물론 아까처럼 풀어도 돼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할 때 그냥 x절편 생각하지 않고 축의 위치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축이 만약에 여기 있을 때는 오케이 다 되는 거고 여기 있을 때는 27분의 1에서 함수값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x절편을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근 가지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임의양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임의양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오케이? 자, 만약에 로그 x를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는 0보다 크다. 양수, 임의양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x가 양수다, t가 뭐다? 실수다. 그러면 임의양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얘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쪽보다 위쪽이 그려진다. 그죠? 그럼 조건은 뭐예요? 판별식 d가 1-4k가 0보다 작아야겠네요. 따라서 k 값은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 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어차피 좌변하고 우변하고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를 취하시면은 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겠네요. 자, 요게 항상 성립한다. 동시관계입니다. 그러면 얘는 x가 양수니까 앞으로 내려와도 되겠죠. 그죠? 따라서 로그 3의 x의 제곱은 요건 좀 정리할까요?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x의 4제곱에서 4는 앞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은 내가 3의 x제곱을 로그 3의 x를 t라고 쳐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로그 다시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것은 얘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얘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니까 판별식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판별식은 뭐예요? 4 플러스 로그 3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로그 3의 a는 마이너스 4 이하고요.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바꿔볼까요? 로그 3의 마이너스 4제곱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럼 따라서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의 마이너스 4제곱 8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a는 0보다 크고 8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